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정재환 교수님저 제7판 신헌법입문 53페이지 제4절의 저항권 보았습니다. 사마에럴TV 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1번의 저항권의 의의와 외국의 입법률 2번의 저항권의 개념. 저항권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거나 입헌민주주의의 법치주의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기존의 실정법의 방법들로는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 기본권을 구제하고 입헌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벗고 유지하거나 확립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국민이 그 공권력 행사에 맞서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항권의 개념을 좁게 보면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저항권의 개념을 좁게 보면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기존 실정헌법은 정당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하는 공권력에 대항하여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권리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보수적 저항권이라고도 한다. 다른 한편 기존 실정 헌법이 부당하고 집권자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하고 있어서 이에 대항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저항의 권리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를 비보수적 저항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저항권의 개념을 넓게 보면 위협의 두 가지의 경우 모두가 포함된다. 이번에 준법 거부운동과의 구별. 시민 불복종이란 국가의 특별한 조치나 행위에 대하여 실정,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를 반대하는 일련의 운동을 말한다. 납세 거부운동과 같이 의무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활동이다. 사실 불복종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 이는 시민이 국가 권력의 행사에 복종하여야 할 하위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용어이므로 시민의 준법 거부운동 등으로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준법 거부운동도 저항의 한 방법을 의미하고 소급적 저항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준법 거부운동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저항권과 차이가 있다. 동그라미 1번에 준법 거부운동은 기존의 실정법에 구체수단이 있든 없든 나타날 수 있는 반면에 저항권은 더는 실정법에 구체수단이 없을 경우에 행사된 54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준법 거부운동은 비폭력을 원칙으로 한다. 준법 거부운동은 헌법의 기본 질서의 부정을 가져오는 상황이 아닌 단순히 일반 법률이나 집행작용, 정책이 정의롭지 못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하여 행해지기도 한다. 3번에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 미국의 독립선언, 각주의 헌법 등의 저항권이 명시된 예들이 있다. 프랑스에는 1789년에 인권선언 제2조가 압제에 대한 저항의 권리를 규정하고 하였다. 독일의 경우 현행 기본법 제20조 제4항이 모든 독일 국민은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연방국가의 질서를 폐기하려는 그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국제를 위한 다른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저항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항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판례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1956년 공산당에 대해 내린 해산 판결이 유명하다. 로마자 2번의 저항권의 성격과 주체 및 대상. 1번의 성격. 저항권은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에 대하여도 동그라미 1번에
자연건설과 동그라미 2번의 실정건설을 대립한다. 1번의 자연건설은 저항권을 천부인권의 자연권으로 보아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민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라고 본다. 동그라미 2번에 법실정주의 입장에서는 이론으로 저항권이 초국가적, 자연적 권리라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다만 실정법에 의하여 규정될 수 있는 권리라고 인정된다고 본다. 저항권은 자연권이다. 원래 사회계약 사상 등의 영향으로 자연권적 권리로 이해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2조는 압제에 대한 저항의 권리를 자연적으로 불가침의 권리로 규정하였다. 2번의 주체와 대상. 저항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그 주체인 국민이 행사하는 것이고 대상은 정당하지 못한 공권력을 행사한 국가기관, 공권력 행사자가 된다. 제55페이지 음아트 3번 저항권의 행사의 요건. 1번 대상성의 요건. 양가를 볼 불법의 중대성. 저항권은 단순한 불법이 아니라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을 침탈하고 근본적인 기본권 보장 원칙 및 체계를 파괴하거나 민주주의와 헌법의 중요한 기본 질서를 위반하고 이를 배제 내지 폐기하려는 등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가 중대한 경위를 대상으로 행사된다. 양가로 2번의 객관적 명백성. 위와 같은 불법은 명백하여야 한다. 이러한 명백성은 어느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불법성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임을 의미한다. 2번의 목적성의 요건. 양가를 1번의 기본권의 보장과 입헌 질서의 수호. 저항권 행사는 기본권과 입헌 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이어야 하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 기본권의 침탈과 입헌주의의 파괴는 결국 국민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양가를 2번의 보수적 요건. 민주적인 기본헌법의 경우 기존의 헌법이 정당성을 가진 것인데 그 헌법을 파괴하려는 공권력에 대항하여 기존의 헌법을 수호하려는 보수적 저항권은 그 목적 요건으로서 현행 헌법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헌법이 위반될 경우 그것이 회복시키는 것만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보수적 요건이 설정된다. 양가를 3번의 비민주적인 기존 헌법의 경우 비보수적 저항권은 기존의 비민주적 헌법을 파괴하여 정당한 헌법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므로 현행 헌법 질서의 유지 복구라는 보수적 요건을 요구할 수 없다. 56페이지 3번의 방법상의 요건. 양가를 1번의 최우성. 저항권 행사는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전혀 없거나 구제수단이 있더라도 저항 목적 달성에 효과가 없을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만이 유일한 방법일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 양가를 2번의 필성. 위와 같은 요건들이 갖추어 저항권의 행사라고 할 수 있더라도 과잉의 폭력적인 저항에서는 아니 되고 저항의 방법과 정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로마자 4번 저항권의 행사의 효과와 한계. 정당한 보수적 저항권 행사는 헌법 질서와 기본권을 침탈하는 불법의 독재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오히려 적법한 행위로서 실정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정당한 비보수적 저항권 행사는 형식적으로 실정법에는 위반되나 실정헌법이 부당한 것이므로 부당성에 대한 저항으로서 정당성을 가져오기는 처벌할 수 없다. 앞서 본 저항권 행사의 요건들이 저항권 행사의 한계를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로마자 5번 우리나라에서의 저항권. 1번의 인정여부. 학설.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저항권을 자연권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는 견해들이 많다. 헌법 전문에 불이해한 건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가 우리 헌법이 저항권을 인정하는 것을 보여주는 규정이라고 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57페이지 판례. 방가르 1번의 대법원. 대법원은 저항권이 실정법의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법에만 근거를 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부등으로 원형할 수 없다고 하여 저항권을 부정하였다. 반가로 이번에 헌법재판소. 우리 헌재는 저항권의 대상, 요건 등에 대해 일부 설시를 한 바 있으나 저항권의 침해 자체를 본안 판단하여 정당성을 인정하는 위헌 결정을 한 바는 아직 없다. 즉, 이른바 날치기 통과된 노동관계법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고 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그 쟁의행위는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저항권의 행사라고 하여 동법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위헌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사건이 있었다. 헌재는 동법의 위헌 여부가 재판 전체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여 각하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본안 판단을 하지는 않았으나 그 각하 이유에서 저항권의 대상, 요건 등에 대해 일부 설시를 하였다. 이번의 요건. 앞서 본 대로 동그라미 1번의 대상성 요건, 2번의 목적상의 요건, 3번의 방법상의 요건이 요구된다. 3번의 저항 억압 행위에 대한 판례. 국민의 저항권 행사를 억압한 쿠데타는 사후에 정당한 정권이 자금적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판례로 5.18을 전후한 광주민주화운동 등을 억압한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혐의의 고소사건을 검사가 불기소한 데 대해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된 사건에서 성공한 내란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하는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 사건은 심판 도중에 청구인의 청구 취하로 심판이 종료되었는데 심판 종료를 반대하는 소송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평의 결과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반성을 인정하는 것의 의견이 다수 의견이었음을 밝혀진 바 있다. 아쉽게도 심판 종료로 이 다수 의견이 법정 의견이 58페이지 되지는 못하였다. 이 결정에서 헌재가 저항권 문제에 대해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이 다수 의견이 앞으로 쿠데타에 대한 저항권의 문제에 대한 개척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은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유죄를 인정하였다. 4번의 저항의 보상. 과거의 독재정권 시절에 민주화를 위한 활동하는 데 대한 입법적인 보상이나 명예회복 등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그리고 입법적으로 저항권을 행사한 결과를 가져왔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동학농민운동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이 그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놓고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